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호인 아빠님께서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만신할머니 이야기 등장할 곳은 바로 한옥으로 된 집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또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경 잘 뽑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비슷한가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저는 모르죠. 그냥 얘기만 들은 건데. 그래도 알 수가 없죠. 상상하셨을 때. 그냥 고택이라고 하셨으니까 저거보다는 아하. 좀 더 컸을 것 같긴 해요, 집이. 그래도 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옥으로 된 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옥 고택에서 일어난 일인데 좀 찝찝한 일입니다. 할머니 예. 해결을 못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아, 끝까지. 해결을 못한 네. 집. 네. 못 알겠습니다. 잡아냈어요. 못 잡아냈어요. 오. 쫓아가셨는데 이미 예. 늦은 상황. 이런 경우도 있죠. 이었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고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인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래요. 네. 그 예전부터 제가 한 설명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40대 초반까지만 하셔도 큰 굿당에 이제 당주의 일을 보고 계셨대요. 당주다 보니까 당연히 할머니한테 의뢰하시는 신도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따라다니면서 때마다 부정굿이다, 뭐 재수굿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런저런 굿을 이제 집안일을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굳이 뭐 거부 안 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받아갖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당주를 그만두시면서 그 많던 신도들하고 인연을 다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특정하게 내 곁에서 연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사는 동안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때는. 그래서 당주를 그만두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물어물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만두셨어도. 그것도 귀찮으셔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안 하셨대요. 예. 정착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 떠나셨대요. 인연 맺으려고 하면 그만하라고. 나 같은 사람하고 자꾸 연이 돼가지고 만나면 그 좋을 걸 못 본다고 하시고는 떠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계시면서 오시는 분들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국값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연을 맺고 그 연 때문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할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일에. 집안에 뭐 조금만 티가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할머니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 도와주셔라 이렇게. 할머니가 보시기엔 별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한 어려운 곳에 사는 집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싫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니까 본인한테 너무 의지하는 게 느껴지신 거예요. 네. 조금만 일에도 그렇게 달려드니까.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더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떠돌아다니셨대요. 물론 이제 70대 접어드시면서 정착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미 이제 20년을 넘게 또 돌아다니시니까 굳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물어물어 찾아오긴 하지만 그럴 때는 진짜 전에도 얘기했듯이 답 없는 사람들 네네. 아니면 특별하게 인연이 닿아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니고서야 할머니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었대요. 그때부터 그저 오며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렇게 자기 도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제 제자들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는 시절인데 아마 할머니의 기억으로는 가을 무렵이었대요. 네네. 밭에서 땅콩을 이제 수확하고 계셨는데 마을 이장님이 30대 초반에 아주머니 한 분하고 젊은 분하고 그 옆에 애기 한 명이 따라 있더래요. 한 5살, 6살 예. 돼 보이는 애. 밭으로 오셨는데 그 이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아이고 아줌에 그 손님이 찾아와십니다.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는 이장님은 이제 할머니한테 소개시켜주니까 가시더래요. 그 할머니가 쳐다보시고는 누군데 이 늙은 사람을 찾아왔냐고 하면서 옆에 애를 보니까 애 옆에 귀신이 몇 명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대. 아이고 정신 사납구로 와 아한테 이렇게 붙어갖고 야단법석이고 아한테 떨어지거라. 그래서 떼어내주시고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한테 붙은 귀신 때문에 왔으면은 네 방금 다 쳐냈고 그냥 앞으로 얘한테 뭐 귀신 붙을 일 없으니까 고마 가 있어. 괜히 이지 저지 기웃거리면서 다니면 나쁜 거 자꾸 끌어오니까 그냥 아는 한 1, 2년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또 마음이 걸리셨대요. 그게 예. 본인한테 찾아온 손님인데 그냥 돌려보내시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늦은 저녁도 다 됐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식사를 챙겨주셨대요. 네. 본인 마음이 편하시니까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다 하고 상을 물린 다음에 차를 한 잔 내려주시면서 물어보셨대요. 아까부터 내가 밥을 먹는데 젊은 양반이 뭐 이렇게 근심이 많노? 뭔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린 애한테 붙어있는 요상한 것 때문에 그런 거면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얘기해보라 하니까 이분이 말은 안 하고 집을 계속 두리번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데 저 어르신 혹시 어르신 성함이 누구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갖고 그래서 찾아온 거 아이가? 그 이름 가지고 내 이름 맞다고. 자네가 말한 사람이 내가 맞는데 와 그라노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이고 제가 용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봐도 무당집 안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라고.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대요. 내가 정신이 사나워가 몇 년 전부터는 싹 다 치웠다. 그런 거는 없고 용하다는 소리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그냥 뒷방 늙은이라고. 네. 그런데 내 이름까지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은 뭔 큰일이라도 단단히 난 것 같은데 근데 자네나 아한테 그렇게 악한 기운은 안 보이는데 어쩐 일이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애기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할머니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땡땡 문중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아들으시더래요. 아 땡땡 문중에서 오셨구만. 그 댁 며느님이냐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댁에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래 그럼 어른들은 무탈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고 못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예. 꼭 뭔데 그렇게 머뭇거리냐고. 이렇게 왔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주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시집을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애가 어리니까. 네.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따라가지고 해외에 머물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온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차 들어오게 됐대요. 예. 장례차. 남편은 장례가 마치고 나서 직장 때문에 서둘러서 돌아가고 애기 엄마는 이제 문중 어르신들이 장손 보고 싶다 막 이 성화를 부리니까 돌아가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가에 머무시게 됐대요. 네. 작은 할머님이 너무 애를 예뻐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작은 할머니가 저렇게 애를 예뻐해 주시는 거 같은데 남아있기를 잘했다 싶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애가 이상하더래요. 엄마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자다 말고 경기 일으키고 고열 때문에 막 응급실 막 여러 번 가고. 예.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꿈을 꿨는데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이고 우리 귀한 손자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면 좋노. 하고는 이제 아가 여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우리 손자 해코지 당할까봐 내 걱정이 돼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고는 사라지시더래요. 예. 그 꿈을 그 후에도 한 두세 번 더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 싶어갖고 작은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꿈에 자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온다. 자꾸 우리 손자 지켜줘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노. 돌아가신 양반이 손자 보고 싶어가 그리 나온 기지. 뭐 49세 지나고 나면 좀 안 괜찮겠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이거는. 근데 이제 큰 할머님이 따로 계시더래요. 그 집에. 큰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작은 아버지하고 함께 가셨는데 평소에는 그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정신이 없었대요. 치매가 와가지고. 근데 손자를 보시더니 손자를 보고 정신이 잠깐 돌아왔는데 손자를 꼭 안아주시고는 안 놔주더래요. 애를. 그 옆에 있던 작은 아버지가 아이고 어머니 그만하시소. 장선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큰어머니를 뵙고 본가로 돌아오셨대요. 예. 근데 그날 밤에 더 큰일이 벌어지시는 거예요. 왔는데 작은 할머니가
본가에 찾아와가지고 막 쌩 난리를 치더래요. 어? 아이 미친 게 곱게 죽으면 되지. 뭐 좋은 꼴 보겠다고 적신도 오락가락하는 게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더래요. 근데 방에서 듣는데 그게 너무한다 싶은 거예요. 뭐 작은 할머니가 왜 큰 할머니를 욕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애기 엄마도 결혼 전에 그냥 할머니 두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할아버지가 네. 소시를 뒀다. 근데 나쁜 분은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라. 그 말에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분도 그냥 대충대충 얘기만 들었는데 뭐 큰할머니하고 작은할머니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새카맣게 몰랐대요. 그냥 있다고 얘기만 들었지. 근데 큰할머니를 보고 온 게 저렇게 난리칠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본인은. 근데 어른들이 일이니까 애써 모른 척을 했대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진지 본인도 모르는데 얼굴에 뭐가 막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더래요. 막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옆을 바라보니까 희미한 달빛 사이로 방바닥에 뭐가 막 기어다니더래요. 그래갖고 엄청 놀라고 뭐고 쥐인가 싶어가지고 방에 불을 탁 켰는데 방불을 탁 켜자마자 손바닥만한 지네가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더래요. 오, 오케이. 그 너무 놀래갖고 지네를 책 같은 걸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잡았대요.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방에 뭐 지네가 돌아다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한옥이니까 지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혹시나 자다가 애 물면 큰일 나니까 불 켜고 잠을 안 자려고 애 옆에서 그냥 꼭 애 손을 꼭 붙들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요. 예.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위에서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툭 하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천장에서 뱀이 떨어진 뱀이. 기겁해가지고 비명을 막 질렀대요. 애 안고 바닥으로 뛰쳐나왔대요. 예. 놀래가지고. 천장에서 뱀이 떨어지니까 안 놀래겠어요?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막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봐. 애기 엄마가 방에서 있었던 일을 막 설명했대요. 막 자는데 지네가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뱀이 천장에서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방에 가서 살펴보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뱀이 왜 떨어져요 천장에서. 아무리 고탱이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네가 시댁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나 보다. 남편도 없고 애만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정을 시키고는. 근데 이분은 도저히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다른 방으로 가서 자면 안 되냐고 이제 두 분 어른한테 부탁해가지고 빈 방을 이제 따로 옮기셨대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고모님이 오셨대요. 예. 고모님이 왔는데 고모님이 애기 엄마한테 내가 어제 어머니를 보고 왔는데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신다. 뭔가 이야기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작은 어머니 몰래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뭐 할 얘기가 있나 보다. 그냥 가자. 하시는 말씀이 애를 안고 잠시 고모님하고 바람 쐬러 갔다 올게요 하고 시댁 어른한테 얘기를 하고 고모님하고 고모님 아드님하고 차를 타고 큰할머니 요양병원을 다시 찾아가셨대요. 예. 가시면서 고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며칠 밤 전에 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안 하더나.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헛것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뭔 일이 있으려고 그런다. 네, 손이 걱정이 돼서 이래 얘기 안 하나. 그러더니 고모님이 갑자기 막 쌍욕을 하더래요. 막 차 안에서. 기어코 이 미친 것들이 사단을 낸다고 일을 쳤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몹쓸 것들이. 그래 애기 엄마가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냐 그러니까 고모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싫어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기가 나이가 젊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첩주제에. 근데 첩주제에 종부한테 그렇게 막 하대를 하면 문중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꼴 사납지. 종부가 뭐 잘못하면은 괜찮은데 어머니가 뭐 모자랄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문중 어르신들이 종부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종손을 막 뭐라 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 고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뭐라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종부한테 그렇게 하면 쓰나, 아무리 마음이 안 가더라도 노력을 해야지. 자네가 종손으로서 해야 될 책임도 다 있는데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하니까 문중어신이 그러니까 못 어쩌겠어요. 아버지도. 예. 눈도 있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잘했대요. 근데 작은 어머니를 너무 싫어하셨대.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다 갑자기 본처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네. 그래도 이제 종부니까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어머니는 되게 잘해주셨대요. 그분한테.
얘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본처에서 난 아드님하고 따님, 고모가 본처 따님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작은 어머니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난번에 동생이랑 같이 어머니 보러 갔을 때 같이 보낸 이유가 본처가 다른 말 할까봐, 혹시나 다른 소리 할까봐 감시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작은 아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몰래 어머니 보러 가는 거라고. 그 애기 엄마는 그 얘기 듣고 놀랬대요. 집안에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깜짝같이 몰랐지. 몰랐다고 말씀드리니까 고모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신 뒤에 예. 아버지의 형제부터 그 윗대 어른들까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전부 다 그 망할 때문인기라. 그렇게 건강하시던 문중 어르신들이 그렇게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그게 전부 그 여자 잘못 들여갖고 집안 일이 된기라고. 예. 어디서 이상한 무상 데리고 와가지고 구판 버릴 때부터 알았어야 됐는데 집안 어른들도 다 속은기라고. 다행히도 장손들면 손을 안 댔대요. 예. 장손들 말고 다른 작은 집 이런 집들은 이제 그 무당말을 믿고 묘를 막 다 파헤쳐가지고 막 이장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묘자리 옮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근데 희한하게 작은 어머니가 데려온 무당의 구슬 한 집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한 분씩 시름시름 하다 돌아가신. 예. 꼭 탈이 났대. 결국에는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아예 본인이 종부인 것처럼 행동을 했대. 아, 그냥 들어 앉아버렸구나. 네. 그 얘기를 다 듣고 큰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큰어머니가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줬어야 됐는데 나도 그때는 남편이 밖으로 겉도는 게 그 사람 때문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분도 잘해주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라가지고 매몰차게 대했던 거예요. 남들 안 보는 눈에서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나 싶다고. 그래도 남의 자식도 아니고 그래도 죽은 영감의 손자인데 그럴 것까지 하는 나는 모르겠다 하시고는 이제 할머니 맨날 성함하고 연락처를 지어주셨대요. 살았던 주소를 지어주시면서 이분을 찾아가 가보라고. 이보살님 예. 꼭 찾아야 된다고. 손도 귀한 이 집안에 장손이 아프면 되겠나. 여 이보살 한번 찾아가 보라고. 옛날에 우리 집 봐주던 사람인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고모가 난리를 친 거예요. 예. 엄마,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나. 무당한테 쏘아갖고 다 이렇게 박살이 남긴데 또 무당을 찾아가라 하면 되나. 막 뜯어 말렸대요. 예. 말려 치니까 어머니가 만류를 하시더래요. 이보살은 다르다고. 내도 젊었을 때 어머니가 이리저리 일을 봐주시던 분이었는데 요새 죽은 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온다. 꼭 이분 찾아가지고 도움 부탁해야 된다고. 내 정신줄 놓기 전에 알려주려고 오라 한 기라고. 내 조만간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찾기는 어렵겠지만 꼭 찾으라고. 우리 귀한 손주 찾으려면 꼭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찾아온 거래요. 그분이 예. 그 연락처는 손에 쥐고 물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장 요양병원으로 가자고. 큰할머니 계신 요양병원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큰할머니를 할머니가 보시자마자 아이고 그분이 막 애기처럼 막 우시면서 막 아이고 저 할머니 무섭다고 막 나가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분을 침상에 딱 앉으시고는 무서우면 가면 되지. 뭐 한다고 이분한테 붙어갖고 머리 해꾸질을 하노? 얘기를 하셨대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분이 울면서 애 울음소리를 내는데 보니까 머리에 애 귀신 하나가 그분 머리에 붙어가지고는 손톱이 엄청 긴데 그 손톱으로 그분의 머리를 콕콕 쑤시고 있더래요. 막 이렇게. 그렇게 귀신을 떼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정신을 잠시 차리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고 우리 손자 살려주러 오셨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정신이 막 온전치도 못한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도와주겠다고 제가 그래서 온 거 아니겠냐고. 옛날 인연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왔다. 그렇고 이제 고모하고 애기 엄마를 데리고 본가를 방문하셨대요. 그 본가에 방문해가지고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렸대요. 병원에 계시는 어머님 부탁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을 쭉 설명해 주셨대요. 고모한테 들은 얘기를. 그 애기 엄마한테. 이 집 며느님이 이제 당하신 일부터 뭐 애한테 귀신이 붙어 있었던 것 때문에 급하게 찾아오게 됐다. 옛날 인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갖고 뭐 그 사정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어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눈치가. 봤잖아요. 문중 어른들이 어떻게 되는 걸. 보니까 좀 못 믿어하는 눈치인 거예요. 그 옆에 고모님이 설명을 해주셨대요. 오빠, 그 엄마가 부탁하셔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할머니도 이분한테 도움을 받았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할머니를 사랑채에 머물게 하셨대요. 네. 그 할머니는 애기 엄마하고 애기를 할머니가 머무시는 건너편 방에 잠을 자게 하시고는 밤늦게 가만히 지켜보셨대요. 근데 늦은 밤에 본체가 아니라 지금은 쓰지 않는 위체에서 뭐가 막 내려오는 느낌이 나더래요. 기운이. 뭐 이상한 기운이 뻗치더래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자는 방문을 확 열었대요. 그 밤중에. 확 열었는데 그렇게 확 열면 깨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애기 엄마하고 애가 뭐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천장을 탁 바라보시니까 천장에 남자인데 누군가 천장에 앉아있더래요.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앉아있더래요. 예. 앉아가지고 뭐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더래요.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주문을 막 외우고 있는데 주문을 외울 때마다 천장에서 줄 같은 거 이렇게 쓱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줄이 아니라 뱀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 아, 그거구나. 주문을 외울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뱀이 스르르 내려오는데 그 천장에서 뱀이 스물스물 기어 내려오면서 애기 엄마가 자고 있는 머리맡으로 이렇게 기어 내려오는 거 보시고는 호통을 치셨대요. 예. 뭐 이놈 뭐 하는 놈인데 남의 귀한 손한테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하노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주문을 외우던 남자가 주문을 탁 끊더니 할머니 쪽 고개를 싹 돌리는데 눈을 안 뜨더래요. 그 감고 있는 눈을 할머니를 보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애기 엄마가 갑자기 밤에서 깬 거예요. 예. 무슨 영문인지 몰라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이제 그 밤중에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으니까 가족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고모고 뭐고 다 뛰쳐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대.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틀어앉아 있다 지금. 뭐 이상한 주문을 막 외우는데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내 호통을 치니까 잠시 물려놨는데 빨리 찾아가지고 없애야 내 정신이 안 사나울 것 같은데 이 늦은 밤중에 난리법석 피워봐야 좋을 것도 없고 내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밝은 날에 말씀하시고는 애기 엄마하고 애를 할머니 방에 눕히시고 이제 같이 주무셨대요. 예. 그 다음날 날이 밝은 후에 할머니가 이제 그 집을 이제 살펴보시기 시작하는데 본체 쪽에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였대요. 근데 별채가 좀 이상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별채를 가보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큰 어른이 쓰시던 방이었는데 방에 그분이 쓰시던 물건이 그대로 있었대요. 그대로 있는데 이상한 기운이 자꾸 방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막 뻗쳐나오더래요. 뭔가. 그 방을 잘 둘러보니까 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멀쩡한 벽을 뚫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가고 이 그렇죠. 벽이 문제다. 어. 뜯어봐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밖에도 한번 둘러보자 하고 이제 밖에를 나가서 이제 둘러보시는데 안에 방 크기랑 밖에 크기랑 다른 거예요. 크기가 달랐대요. 할머니가 보니까 방 크기보다 밖에 벽이 좀 더 큰 거예요. 뒤에 공간이 더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집이 와 이러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옆에 시대 그러냐 그 얼마 전에 뭐 구들장이 잘못됐다 그래요. 구들장을 새로 놨대요. 온도를.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시고 나서 온도를 고쳐갖고 이렇게 됐다 하셔가지고 보니까 바깥쪽 벽에 땔감이 가득 쌓여 있는데 아무래도 그 땔감이 이상하더래요. 예. 거기가. 그 할머니가 그 땔감을 치워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땔감을 치우니까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더래요. 그 땔감 밑쪽에. 네. 처음에 할머니 구들장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열어보라 했는데 장작을 넣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들장이 안 넣은 거잖아요. 장작을 넣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할머니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벽을 허무는 건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이거 한번 뚫어보이소. 누가 보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지금. 이거 구들장에 불 뗀 흔적도 없고 뭐 이상하다. 뜯어봐라 해가지고 벽을 뜯었는데 누가 봐도 신단인 거예요. 허리 높이 되는 높이 이중으로 신단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와, 바닥에 숨겨져 이거까지 있는 높이에. 그런 느낌으로. 신단이 있는데 항아리가 한 20개쯤 놓여있더래요. 그 신단이.
할머니가 그 항아리 보고 기겁을 하셨대. 항아리 보니까 전부 다 막 기운이 막 이게 보통 기운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운인데 남아있는 기운만으로도 그렇게 기운이 뻗쳐나오는 걸 보고는 항아리 열어보라고. 항아리 열어보니까 어떤 항아리에는 막 바짝 마른 두꺼비 들어가 있고 어떤 항아리에는 말린 뱀 네. 들어가 있고 어떤 항아리에는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가루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3-4개 되는 항아리에 말라 비틀어진 작은 손가락이 있더래요. 손가락. 예. 썩지도 않고. 느낌이 오시죠? 오네요. 이거 양밥을 친 거예요, 누가. 그러게. 누가 봐도 이건 이 집안에 양밥 친 거라고. 그 참혹한 꼴을 보고 할머니가 아이고 이 집 큰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봅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이 집에다 해코지 하려고 들여놓은 거라고 지금 이거. 근데 이상한 기운만 있지 뭔가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젯밤에 천장에 달라붙어 있던 그놈이 문제지 싶은데 이 집 기체에서 기운이 내려온 거 봐서는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하시고 위체로 올라가셨대. 위체로 올라가셨는데 그 집 어른들 앞서 위체로 올라가니까 제사 때 쓰는 선조들 위패 모신 사당이 있었대요. 네. 그 사당에서도 제일 시조 오르는 위패를 모신 곳이 문제를 딱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예. 그 집안에서 이제 할머니가 어른들한테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셨대요. 아이고 이 집 자손이 해를 당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패에 손을 대야 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 봐달라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집 어른들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조상도 위패 한 번 손대냐고.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고모가 옆에서 막 뜯어 말린 거예요. 오빠 생각해보라고. 집에서 저런 항아리가 나왔는데 지금 그거 따지게 생겼냐고. 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뜯어 말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도 그러면 어르신 마음대로 하이소. 근데 잘못되면 어르신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할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는 대청마루 바닥을 팠는데 거기서도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항아리는 이제 크지는 않았는데 항아리를 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니까 항아리에서 방울소리가 나더래요. 오호. 그래서 그 항아리 속을 보니까 방울을 쥐고 있는 사람 손뼈가 나온 거예요. 손목 아래로. 와, 연매까지 그걸 보고 해버렸네. 이제, 예. 그거 보고 이제 어른들이 다들 이게 뭔 난리냐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와. 그 손주 위패 모신 사당 그 밑에다가 파묻어 놓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그 방울을 일단 불에다가 다 태우시고는 그 집 조상을 불러보셨는데 아무도 안 오시고 딱 한 분만 오시더래요. 딱 한 분만. 팔이 없는 늙은 할머니 한 분만 오시더래요. 예. 그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여기 3대 종부래요. 3대 윗대 종부인데 왜 이제야 왔냐고 막 한탄하시더래요. 요망한 게 내 무덤에 손을 대고 내 팔 끊어다가 내 손을 항아리에 넣어 담아가 여기다 던져놓고 내 손으로 내 후손으로 헛고 해코지 했다고. 예. 내가 이걸 어떻게 봤냐고 막 한탄하시고 할머니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그걸 작은 집 아들이 한 거예요. 예. 작은 집 아들이 종부 무덤 파가지고 그 손뼈를 걷어내가지고 그 방울을 거기다 파묻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문중 어르신들 묘 이장하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놓고 손발 다 잘라놔가지고 집안이 입고로 된 거라고. 제발 다 돌려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고는 할머니가 시댁 어른들한테 얘기를 드렸대요. 아이고 집안 어르신들 묘의장 하면서 몰래 이 집 종부 어른 무덤에 손까지 댔다고. 그 뼈를 가지다가 양밥을 쳤네요. 이 집 어른들 기운에 사탁한 기운이 같이 있어갖고 큰일 날 뻔했다고. 작은 어머니는 사람 참 독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다 일가 친척이고 피부치고 다 자기 조상이나 매 한 가지인데 이렇게 악독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집 기운을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놨다고. 예. 갑시다 그 작은 어머니 댁으로 하고는 그 아버지 앞세워가지고 그 작은 할머니 집을 쳐들어간 거야 할머니가. 오. 근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이미 다 도망쳤대요. 집안에 세간살이 그대로 있고 싹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할머니 이리저리 살펴보시다가 어떤 방문에 딱 써가지고 방문의 기운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문을 확 열어 제끼셨는데 예. 그 방이 무당이 사는 방이었던 거예요. 그림이고 뭐고 싹 다 떼가고 신단에 있는 것도 싹 치우고 신단은 딱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 향로에서 막 엄청나게 지독하게 썩은 내가 나더래요. 악취가. 향로에서. 네. 그 무당이 살던 방 같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작은 어머니가 잘 하시는 집안일을 봐주는 무당꾼이
작은 어머니 댁에 살았대요, 같이. 예. 그리고는 집안일도 자주 봐줬대요. 나쁜 일 있을 때마다 굿도 부탁하고 제습굿도 하고. 그 할머니 미친 것들 지금 잡아야 된다고. 내 할 게 없어갖고 남의 조상 기운 다 끊어놓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냐고. 이거 당장 꿀려놔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찾아봅시다 하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기운도 다 숨긴 거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 할머니를 보고 도망친 거지. 그날 밤 바로 그냥 도망을 친 거야, 싹 다. 그러나 할머니 결국은 못 찾았대요. 그 무당은 못 찾았는데 그 작은 할머니하고 그 아들 되는 분이 얼마 뒤에 죽은 거야. 예. 연락이 온 거야, 경찰에서. 죽었다고. 어디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예. 이 두 분이 혹시 가족이 맞으시냐, 시신 수습하고 확인해 가셔라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무당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대신 천도구스 해주시면서 그 영혼을 불러가지고 물러보셨대요, 아들한테. 네 와 이랬노?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악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 무당이랑 해서 유산을 가로채려고 그랬대요. 아. 그 집 재산이 많으니까 예. 장손을 해치면 자기들한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대가 끊기니까. 네네. 그래서 문중재산을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끝까지 못한 거예요. 그거 일을. 네네. 그리고는 도망을 쳤는데 그 무당이 부리던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막 이랬는데 시댁 어른들은 용서해 줄 마음이 없대요. 예. 그 꼴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힘들죠. 예. 네. 그 할머니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시댁 어른이 너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할머니도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천도를 못 해주겠다. 평생을 이 집 문중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빌면서 살라고. 네. 그리고는 그 팔 하나 없으시다는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 묘 근처에다가 소나무를 하나 새로 심으시고 거기다가 묶어주셨대요. 그 어른한테 평생 빌면서 살라고. 네. 평생 빌면서 살라는 게 그 어르신이 평생 때렸겠죠. 옆에다가 묶어놓고 평생을 때리셨을 거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무당은 찾지도 못하고 끝나셨대요. 그 비슷한 기운이라도 찾아오려고 그 후에도 뭐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알아보셨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신명한테 물어봐도 신명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귀신같이 빠져나갔다고. 그리고는 일을 끝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비극이네요, 결국에. 네, 비극이죠. 참. 그러니까 할머님도 이런 걸 보면 진짜로 화 내두르실 것 같아요. 아이고, 할머니가 귀신은 오히려 착하대요. 귀신은 오히려. 사람보다. 아이고, 귀신은 아주 착하다고. 사람이 악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대, 한도 끝도. 맞아요. 예, 악귀보다 더 더 악랄하다. 악하지. 귀신은 그걸 이용해 먹는 거고. 그렇죠. 오늘 아빠님 이야기를 듣고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또 뉘우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번에 또 양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여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양밥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남이 안 되게끔 어떻게 뭔가 양밥을 한다거나 그러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양밥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영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기영님은 실제로 교도관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기에 교도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곳에 관련된 소름 돋는 괴담이라든지 아니면 소름 돋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팩트를 기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기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전직 교도관이라고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근무하셨는지? 저는 10년 정도 근무했고, 부정직에서 이제, 이 계급이 있잖아요. 부장, 주임은 못 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하, 10년 정도 근무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뭐 별걸 다 보셨겠네요. 많이 봤죠, 네. 근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귀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죠.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있는데, 자, 그러면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10년 동안 이제 교도관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교도관 생활을 하다가 결혼이라는 과업 때문에 이제 경상도에 있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제 되게 악명이 높은 교도소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오, 거기 유명한 데가 있죠? 네네네. 예. 제가 그 명칭은 밝혀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거기 선배님들하고 동료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삼가도록 하고요.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그 소 자체가 굉장히 괴담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요? 물론 각 소마다도 많겠지만 거기가 정말 첩첩산중에 있고, 그리고 제가 호송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정말 실미도에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예. 끝이 없으니까 정말 산을 반복하니까 정말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로 출퇴근하면서 정말 여기는 음기가 정말 가득하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좀 많이 받고 가위도 많이 눌리는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한여름이어도 시원해요. 그 지역만 시원하고 겨울엔 너무 추운 곳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로. 예. 발령을 받아서 배치를 받을 때 저는 이제 거기서 초임이잖아요. 그 소에서는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꿀을 빠는 곳으로는 못 갔어요. 야간 순찰 쪽 이제 아하. 야간 배치를 받게 되었죠. 이제 4인으로 하는 이제 야간 순찰 쪽에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는 어차피 이런 거는 익숙하니까 차근차근 야간 순찰도 하고 하던 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되었을까요? 이제 술자리도 가지면서 친해진 선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오부장, 너 거기 괜찮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는 사동 좀 유명하다. 어떤 게 유명합니까? 물어보니까 사투리를 좀 섞어서 말을 하자면 아니 모르나? 거기 옛날에 한 명 극단적인 선택했다 아이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누가 말입니까? 그때 거기 교도관이 10년? 20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샤워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오유. 예. 사동마다 이제 샤워실이 한 개씩 있는데 공용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을 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야간에. 야간 순찰 쪽으로 했던 사람이. 그 사동이 11사동인데 11사동이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총 3층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동을 돌게 되었는데 이제 조심을 하라고 선배께서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옛날부터 귀신은 익히 조금 봐왔던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그때가 이제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여느 때와 똑같이 그냥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야간 순찰조를 새벽 1시에 이제 투입하게 돼서 제 차례가 돼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야간 순찰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원 체크를 하고 그냥 군대랑 똑같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예.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가는데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는데 다 하고 이제 한 3분의 2 지점에서 별일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뒤에서 척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척
계속 제 발자국 소리하고 엇박으로 울리니까 이게 거슬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복도에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곳은 교도소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등골에서 갑자기 이제 닭살이 팍 터지면서 손이 막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예. 와, 이게 뭐지? 설마 하고 이제 뒤를 돌아왔는데 없는 겁니다. 뭐 이건 굉장한 클리셰죠. 없어서 그렇죠. 그래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입구쯤에서 다시 또 발자국 소리가 척 이게 들리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뭐지? 이거 다시 또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한여름인데도 한기가 팍 이게 와서 식은땀이 이제 그때부터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상하다 뭔가. 그래서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출입구문에서 서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은 이게 발자국 소리가 착 나다가 멈춰요. 예. 그 다음에 착 하고 또 멈추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멈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인원 체크를 하는 그 발자국 소리인 거예요. 와.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이렇게 쭉쭉 걸어오잖아요, 사람은. 근데 중간에 멈추는 이유를 정말 뇌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그 교도관이 인원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카드키로 문을 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요. 예. 그리고 너무 무서워 선배한테 말을 했죠. 자고 있는 선배한테 잠깐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와, 이러노? 오장 이러니까 선배님 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고마 됐다 이러고 그냥 쉬라 하고 자기가 이제 대신 가겠다고 한다길래 일단은 뭐 담배 하나 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들어갔죠. 내가 헛것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야간을 하면 그 다음날 쉽니다. 집에서 예. 잠을 자잖아요. 업무를 마치고요. 근데 꿈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제가 관사를 살았는데 관사 밖에가 이제 복도식이었어요. 예. 자꾸 이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릴 수가 없는 구조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가위에 눌리고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이제 뭐 제 와이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은 좀 버텨봐라.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일단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귀신보다 오빠 뭐, 먹고 사는 거지. 예. 예, 사람이 더 무섭다 아이가 이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좀 예. 서운했죠. 그래서 그래 뭐 알았다 하고 이제 가장의 무기를 껴안고 다시 출근했어요. 그 다다음 날에. 네. 근데 그 다다음 날이 주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이제 제가 주간 교대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좀 심심하면은 한 명씩 불러서 면담도 해주고 뭐 애로사항 있는지도 물어보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은 이제 좀 악명 높은 죄수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오. 몹쓸 짓을 한다거나 뭐 사람을 안 좋게 해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독방을 쓰죠. 거기서요. 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숨을 쉬게 해줘야 우리도 사고가 안 나니까 네. 믹스커피 주면서 뭐 요즘에 괜찮냐 생활 그랬더니 뭐 괜찮다. 근데 부장님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그저께 나도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부장님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러는 겁니다. 오. 너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여기 너무 유명하다.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수용자들 있잖아요. 그 층에서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위를 눌렸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죠. 예. 무기징이 없으니까. 어떤 꿈을 꾸냐 그랬더니 자고 있으면은 귀에서 자꾸 수번을 누가 말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757번, 1757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 계속 귀에다가. 예. 그래서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각 방마다 벌어지니까 예.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교도소라는 곳이 미신도 많은 곳이고 하니까 그렇지. 그 사동을 폐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폐쇄를 했대요. 이제 그 층을 비워서 다른 방으로 옮기고 이제 어떻게든 분배를 시켰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 11동이 있으면 10동과 12동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저 11동에서 누가 후레시키고 순찰을 도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던 이제 수용자리 죄수들이 자꾸 건너편 화장실에 누가 검은 그림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 상담을 요청을 했대요. 다들 이제 이거 이상하다 여기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나무로 모든 창문을 다 막았어요. 안 보이게. 나무 판자로 다 막은 거예요. 거기를.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발자국 소리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10일 중층만 펫을 했지 상층하고 하층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상층은 괜찮은데 하층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위에서 척 이런 소리가 들린다. 네. 이거 뭐 진짜 문제가 있다. 뭐 무당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시끄러워지니까 또 일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무마했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고마 알겠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일단 생활해라.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간 근무를 하면은 그 다음날 야간 근무를 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직원들은. 예. 당연히 이제 그 다음날에 제가 들어갔죠. 야간에. 근데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저 혼자 또 근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싫었고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를 다시 또 개방을 했을까. 예. 그냥 막아놓지.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출근하는데 뭐 그 선배가 그래 뭐 오늘 별일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무해라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갔죠. 네. 그래서 처음 순찰을 도는 이 첫 파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똑같이 새벽 1시 파트 있잖아요. 제가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 절반 정도 순찰에 갔을 때였어요. 예. 그때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척 또 이렇게 멈춰요. 인원 체크를 하나 봐요. 그 연가가. 예.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 뛰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뭐 귀신을 봤어도 그냥 볼 때마다 새롭게 무섭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네네.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괜찮다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계속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 척 들리고 척 들리고 또 멈추고. 그래서 저는 되게 빠른 걸음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1방, 2방, 3방 그쯤에 있었는데 갑자기 샤워실에서 물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데 뭐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은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혼자서 한 100번 정도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물은 계속 틀어져 있어요. 샤워기가. 그래서 가가지고 삼단봉 들고 불을 켜고 껐어요. 일단. 예. 그리고 이제 출입구 문까지 갔는데 출입구 문을 열려는 순간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샤워실 안에서 들려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샤워실은 에코라는 게 있잖아요. 쾅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샤워기에 관 있잖아요. 관을 때리면은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쾅쾅쾅 이런 소리요. 예. 그래서 와, 이번엔 뭔가 그래 일단 오늘은 넘어가자 말자 이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다시.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나 하고 가봤어요. 예.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사람 죽은 거를 지금까지 딱 2번 봤는데 귀신이 죽은 거를 처음 봤어요. 거기서 누가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오. 줄은 없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 그 발 있잖아요. 예. 발로 관을 치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목을 매달면은 몸부림치잖아요. 그 발로 관을 치고 있어서 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절했어요. 저는 뭐 거짓말 안 쳐요. 뭐 담력도 별로 없고 기절을 바로 해버렸어요. 거기서. 예. 눈 떠보니까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네가 순찰 규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내가 가보니까 네가 쓰러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헛개비를 본 것 같다. 뭐 어떡하겠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쩔 수 없다. 거기는 개방도 해봤고 폐쇄도 해봤고 고사를 지내봤고 해봤는데도 걔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뭐 내성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 들려도 그냥 그만 신경 안 쓴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면담을 했죠. 순찰을 담당하는 보안 계장님, 보안 과장님이 계시는데 저는 여기 사동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빼주시더라고요. 빼주시고 저는 거기서 일단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이제 거기를 들리는데 몇몇은 아직도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죄수들은. 제가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와서 아직도 요즘에 가위 같은 거 누르냐 그랬더니 뭐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이번 방에 있던 무기징역수는 그 방에 한 2개월째 있었는데 계속 자기 수번을 967번인데 967 계속 이렇게 귀에다 속삭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사동은 이제 야간에는 절대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랜덤으로 걸린다고 하더라도 선배나 후배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바꿔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후배들은 좀 꺼려하는데 선배들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성이 돼가지고. 이거는 네. 지금 기영님 말고도 다른 교도관님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특히나 거기에 네, 그렇죠.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다 목격을 하시거나 소리를 들었다거나 이러네요. 수감자들은 사람은 못 봤어요. 왜냐면은 아, 그치. 가위를 많이 눌리거나 귀에서 막 이게 수건을 속삭이는 소리를 듣거나 발자국 소리를 듣거나 발자국 소리에 깨서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다 보면은 사람 감각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렇겠죠. 법당 같은 곳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인간으로서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예민해지죠. 네. 아직도 제가 말하면서 뒤에 있는 머리가 삐쭉삐쭉 솟네요.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돋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따라왔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서서 순찰하는 것 마냥 인원 체크하는 것처럼 섰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저도 그때. 극단적인 선택한 교도관 귀신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귀신을 목격했다. 이런 썰. 교도소에서는 그냥 뭐 휙휙 지나가는 거는 봤어도 어떤 사람의 어떤 한이 맺혀 있는 스팟에서 그 사람을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이런 거는 그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 아, 교도소 안에서는요. 그런 건 많았죠. 이제 인원 체크를 하다가 통상 이제 대방은 8명, 7명이서 지내거든요. 7명인데 화장실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9명 있고 그런 걸 많이 겪었죠. 오, 왜 7명인데 8명이지 세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귀신이었다는 소리죠. 뭐. 그런 거는 이제 교도관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넘어가요. 내가 봤다 이러고 그냥 수긍하고 그냥 그런 경우는 좀 있으니까요, 더러. 이제 무속으로 사기치신 네네. 분들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짜 들어와요? 사기 무당들이? 오, 있어요. 제가 스님을 한 명 봤습니다. 뭐 사기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고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좀 유심히 들어봤어요. 저도 좀 네. 신기한 케이스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가장 큰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예.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잡혀가는 곳이죠, 거기. 아하. 이제 거기 소에서 뭐 관상가 양반으로 통한다. 거기 가서 역시 그러고 있구만. 네. 오, 네, 통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통하냐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뭐 얼마 받고 이런 걸 다 맞춰줬다. 사주팔자로.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봤죠, 그 사람을요. 예. 그 사람 스토리를 들어보고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무당은 아니고 법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스님은 싫고 또 무당도 싫고 하면 법사라고 뻥을 치고 다니더라고요. 오, 예. 그 법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사주도 봐주고 관상도 봐주고 하다가 어떤 여자가 찾아왔대요. 어린 여자가. 예.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는 아니고 뭐 20대 초반의 여잔데 그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어머니가 밖으로 나들고 외도를 하신다. 이거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너무 힘들다 자기는. 그래서 법사가 그랬대요. 궁하면 통한다고. 합방.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관계를 하고 여자도 거부를 안 했대요 처음엔. 관계를 하고 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지고 딸이 부둥켜 안고 엄마 왜 자꾸 이러냐고 내가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왜 뭐?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용하다는 법사랑 하룻밤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엄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강제로 했다 이런 식으로 엮어버린 거예요. 예. 되게 유명했죠. 그 사건이 궁하면 통한다는 사건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가짜 법사. 네. 아, 근데 진짜 결국에는- 많대요. 그런 분들이.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얘기를 네. 하다 보면 정말 또 사람이 무서워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또 교도관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정말 또 소름 돋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렇죠. 그죠?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와. 어떤 한 남자의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이거 제 네. 방송 최초 공개인가요? 어떤 매스컴도 없었나요? 네, 그럼요. 왜냐면은 이건 제가 교도관으로서 그 친했던 교도관 선배가 직접 해줬고 그 선배가 그 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무조건 팩트 기반. 그럼요. 팩트 기반이죠. 네. 아니,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제 교도관인 걸 저한테 사진으로 다 인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거지, 저는 다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하셨고, 그곳의 이야기들을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경상도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경상도에서 제가 근무를 한 6년 정도 했으니까요. 6년 정도 하면은 이제 뭐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뭐 선배도 있을 거고 후배도 있을 건데 그 밑에 지방에서 올라왔던 제가 이제 퇴임하기 끝물에
친해졌던 선배가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예. 그 선배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작업반에 어떤 책임자를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 작업반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작업반 사람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오부장이라서. 뭡니까? 이랬더니 나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너 그 사건 알지? 그랬더니 네 알죠. 그랬더니 그 작업반에 있던 반장이 걔다 이러는 거예요. 아, 걔가 거기 작업 반장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 하면서 근데 걔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이 아직도 나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뇌리에 꽂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뭡니까? 했더니 이제 그 선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오랫동안은 아니어도 뭐 4개월 동안 뭐 친하게 지냈고 해가지고 뭐 걔랑 농담도 많이 주고받았는데 어떤 뭐 사람한테 몹쓸 사건이나 뭐 어떤 사람을 해하는 사건이 나오면은 뭐 걔한테 농담으로 던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아 이거는 저렇게 찌르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찌르면은 피가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잡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농담처럼 주고받는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왜냐면은 그 작업 반장도 뭐 사람한테 못쓸 짓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 이해했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일상이 된 거예요. 뭐 사건만 터지면은 야 일로 와봐.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아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뭐 복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이였을 정도로 해서 넘어갔는데 어느 날에 이제 매스컴에서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뭐 크게 대서특비를 했죠. 야 설마 저거 너 아니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농담으로 그냥. 예. 왜냐면은 사람을 해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보통 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런 걸 되게 무용지담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말을 했대요. 뭐 예. 저거 너가 한 거 아니지? 했더니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주임님? 저는 B형이 아니라 O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뭐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교도관끼리 이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예, 동료들하고. 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건 잡혔다는데 우리 소위에 있다며 누구냐? 그랬더니 유력한 후보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기징역소였는데 굉장히 성질이 난폭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걔 아니겠나? 이렇게 다 거의 한 90% 정도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설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걔 아니겠지 잊고 살자 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작업 반장이 범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이 이제 목공반에 있었는데 실력이 너무 좋아서 이제 책장도 만들어주고 뭐 의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주인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뉴스를 보자마자 자기랑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이 다 스쳐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찌르면 안 되고 이렇게 찌르면 얼굴에 피가 튀기고 쟤는 저런 식으로 사람한테 몹쓸 짓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잡힐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마치 비평가처럼 말을 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다 스쳐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책장 의자를 다 갖다 버렸대요. 일단 다 갖다 버리고 자기가 출근해보니까 그 사람은 없죠 이제. 왜냐면은 독방으로 수용이 됐으니까요. 왜냐면 뭐 다른 수용자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익히들 알고 계시는 이춘재라는 사람이죠. 네. 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사람의 가면을 쓰고 마음속에는 뭐 살인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 이후로 그 선배께서 죄수들을 못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어떤 사건을 또 했을지 모르는 거니까. 야, 이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죠? 네, 최근이죠. 제가 퇴임하기 이제 얼마 앞둔 안상이었으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 이춘재는 네네네네. 그 안에서는 진짜 착실하고 좀 이런 죄수자로 알려져 있었나요? 정말 착실했죠. 이제 제가 있던 곳으로 많이 와요, 이송을. 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장기수들은. 10년, 15년 단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기수들이 있고, 이제 오는 장기수들한테 물어보면은 걔는 내가 그럴 줄 진짜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몹쓸 짓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당도 무당끼리 신기가 보인다듯이
개일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사이코패스들조차 속이고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 진짜 한 단계 위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똑같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속인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자기도 뭐 목공에서 춘재랑 젓가락도 깎고 그랬었는데 정말 자기도 그런 애인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자기도 충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뭔가 미제 사건이었고 공소시효가 다 끝났었던 사건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네. 와, 근데 그러고 자기가 했던 그 짓거리를 추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저렇게 찌르면 안 되고요. 뭐 저렇게 네, 하면 네, 뭐 네. 피가 튀어서 안 됩니다. 뭐 처리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자기도 찔렸던 거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왜냐면은 그 사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무기징역수들은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리고 자기랑 친했던 주임 우리 선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무너졌던 거죠, 순간. 너 이거 너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한 거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도 흔들렸던 거죠. 와. 아이고. 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건. 그때 자기도 순간적으로 마음으로 말을 한 거죠. 주임님, 저는 B형이 아니라 O형입니다. 결국에는 O형 DNA가 발견돼서 잡힌 거죠, 그 사람은. 자기도 잡힐 줄 몰랐겠죠. O형 DNA가 발견이 돼가지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못 믿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선배님도. 미쳤구나, 진짜로.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또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거기서 냉정함을 잃었을까? 그 정도의 사람이? 자기도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칼을 숨기고 산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칼을. 어떻게든. 그것도 24년 동안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자기도 흔들렸던 거죠. 자기가 24년 동안 쌓아왔던 탑이 다 무너지니까 와, 근데 이거. 이성을 잃은 거죠. 만약이라도 이 사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었다면 지금 사회에 나와 있겠네, 또.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냐면은 와. 굉장히 신뢰를 받았거든요. 모든 이제 교도관 선배 동료들이 칭찬을 하고 다녔을 정도니까. 오, 소름 돋아. 나 진짜 모든 미제 사건 중에서 전 이 사건이 진짜 가장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고. 그렇죠. 네네. 자기가 했던 그 짓을 추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어쨌든 오늘 기영님께서 지금 첫 번째는 교도소 귀신 목격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 이춘재 썰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말 못하신 네네네. 또 충격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수감자들 사이에서의 은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 은어를 못 알아듣듯이 그런 은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배우고 들어가나요? 배우고 들어가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교육을 받잖아요. 이제 교육을 예. 받으면서 거기 교관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그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들으면서 이제 동기들끼리 야, 그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그거는 그거래 하면서 전해 듣기도 하고 이제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기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좀 되게 많죠, 은어가요. 네. 은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해주세요. 은어 이거는 이 뜻, 이렇게만 간단하게라도. 범털은 사실 많이 퇴색되었죠. 뭐 이제 범털이 존재하는 곳은 뭐 서울에서 가장 큰 구치소인 서울구치소랑 이제 뭐 부산구치소 이 두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사람들은 뭐 톤이 다르죠. 거기 뭐 접견오는 사모님들은 비행기 타고 오고 부산까지. 어. 네. 제가 이제 근무할 당시에는 뭐 여름에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생수 8만 개를 뭐 기부한다거나 8만 개. 오. 네, 8만 병을 이제 기부한다거나 뭐 그게 진짜 범털이라고 하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좀 호구화가 많이 된 거군요. 그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개나소나 자기들이 다 범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그렇게 변질이 있는데 진짜 범털들은 따로 있죠. 이제 뭐 교도관들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이 꼭 교도소에는 존재합니다. 아, 진짜로 영화 같은 게 아니라. 프리즌 같은 환석규 촬영 못하죠. 뭐 밖에 나가서 뭐 그런 건 절대 못하고요. 내 세상이 뭐 방을- 아니고. 그거는 너무 좀 오바고 방을 뭐 자기가 바꿀 수 있다던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곳도 제가 봤어요. 전해 들었기도 하고. 국정농단 사건 아시죠? 네. 뭐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뭐 고 모 씨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이가 없었던 게 방을 누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뭐 방을 바꿔버렸다. 안에 있는 수용자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를 날렸냐 그랬더니 그 고모 씨를 날렸다는 거예요. 예. 왜 날렸냐 그랬더니 옆방에서 물 틀어놔도 시끄럽다고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많아요. 아직도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진짜 몇 안 되는 숨은 권력자들이 있죠 안에서요. 저도 그거 보면 좀 치를 떨긴 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또 이제 맞지 네. 않는 건데, 또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럼요. 보니까, 또 그런 일들도 분명히 네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우리 일반인들이 모를 만한 그런 은어도 있나요? 거기서는 이제 그릇 같은 거를 탕반기라고 부르죠. 탕방기? 끓일 네. 탕에 밥 반자를 써가지고 그릇 기자 써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는 용어가 많이 달라요. 거기는 그릇이라고 절대 안 하고 네, 뭐 숟가락은 숟가락이라고 젓가락은 젓가락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담배를 뭐가 뭐라고 있으려나 하나요? 모르겠네. 담배? 담배는 못 펴요. 못 그거는 피우는데. 없어졌어요. 진짜 그거는 이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아, 제가 바이블. 물어보니까 예, 바이블을 찢으면은 얇잖아요, 되게 소재가요. 거기 안에다가 이제 담배 재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녹차나 둥글레차 이런 가루를 거기다 이제 말아가지고 핀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걸 피면서 그러게. 이제 뭐 만족을 하기도 하고. 네, 별의별 일들이 그리고- 많이 일어나네. 그 하이브리드 그것도 은어긴 한데 그 하이브리드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이제 중독자들의 대표적인 부작용 현상이에요. 아, 그게, 네, 이게 환각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니까요, 당연히. 그거를 하게 되면은 다 부작용이 달라요. 이제 그거는 필땡땡이라는 그 환각의 부작용인데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누가 자꾸 나를 쫓아온다. 그리고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잡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수를 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쫓아가지도 않고 추적하지도 않는데 저 사실 그거 했습니다 라고 자수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 부작용을 못 이겨서. 그래서 뭐 귀신을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가장 무서운 존재를 심어놓거든요. 부작용이. 어떤 사람은 경찰을 심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을 심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초췌해지고 결국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처음 듣네. 그 사람들이 웃긴 네. 게 이제 자기들끼리 의심을 해요. 의심이 부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의심을 해요. 뭐 너가 이거 먹었지? 하면서 나 안 먹었는데 이러면 내가 너 먹은 거 봤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싸워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은 아무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 물건은 예. 그대로 있고 자기들끼리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싸워요 막. 기영님께서 또 앞으로 들려주실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이야기는 극히 또 일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죠? 한도 끝도 없죠. 뭐 1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네.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나 이춘재가, 나 그 마지막 또 그것도 너무 소름이네요. 진짜로. 야, 거기 그렇게, 같은 종류의 사이코패스들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와, 거기서 무너져 내려버렸네. 그것 때문에 또 정말, 큰 그런 악마가 나올 것을 막아버린 거네요. 이거 자칫 잘못했으면 아마 또 가석방 처리돼가지고 나오면 또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또 그 짓거리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또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도소 11동 그쪽에서 또 정말 또 목격이 많이 되셨던 교도관분도 이제는 일을 그만하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